여기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주장하며 젊은 세대들이 왜 한국에 미쳐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족여행으로 억지로 온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머리를 감싸쥐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코하루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25년째 일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매우 드물게도 여성임에도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중인데요. 이러한 제 상황을 보고 짐작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그야말로 일 중독자고, 그래서 결혼도 매우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갖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엄청난 노력 끝에 겨우 늦둥이 딸을 갖게 되었죠. 문제는 현재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 모모코는 자꾸만 한국 여행을 가자며 칭얼댄다는 것입니다. 사실 딸은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모모코는 케이팝을 어찌나 좋아하던지 일본 가수는 몰라도 한국 가수라면 유명하지 않은 가수일지라도 전부 줄줄이 꿰고 있을 정도였죠. 그러면서 모모코는 자신의 친구들은 다들 한국에 가봤고 요즘 한국에 안 가본 아이들은 거의 대화에도 못 껴서 따돌림을 당한다며 자꾸만 한국에 가자고 졸라대더군요. 저는 이러한 딸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한국 같은 후진국이 뭐가 좋다고 여행까지 가려고 한단 말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매우 후진국이었고 그래서 고임금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일하러 오는 한국인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또한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일본인이라면 다들 저처럼 한국은 가난한 국가이자 현재는 운으로 잠시 반짝 떴을 뿐 일본에 비하면 문화 수준도 한참 낮은 국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모모코가 원한다면 해외여행 경험도 만들어줄 겸 한 번쯤은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다르더군요.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이유도 남편의 한국에 대한 무시 때문이거든요. 남편은 한국인들은 민도가 낮고 무슨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에 부적합하다며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등 현재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들의 문화는 전부 일본의 것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거라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이런 식의 한국 비하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살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을 무시하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한 번은 회사 회의 때 슬며시 이 주제를 꺼내봤습니다. 저는 한국은 후진국 아니냐며 한국을 좋아하는 딸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죠. 그러자 제 동년배의 직원들은 제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확실히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생각은 세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지 젊은 직원들은 일순간 표정이 싸해지더니 갑자기 말이 없어졌거든요. 이들은 결국 일본의 수직적이고 정적인 사내분이기 때문에 말로는 제 말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저는 결코 여행으로 임원까지 진급한 게 아니었죠. 저는 예리한 촉으로 이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어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젊은 직원들이 한국을 후진국으로 표현하는 저를 꼰대이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늙은이 쯤으로 봤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죠. 아무래도 모모코뿐만 아니라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심지어 한국을 일본보다도 선진국이자 뛰어난 국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일본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문화에 지배당하다시피 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젠 더 이상 딸의 고집을 꺾을 수도 없었기에 남편을 설득해서 어찌저찌 한국에 도착하게 됐죠.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의 일본은 낡고 늙은 국가인데요. 30년 전만 해도 막대한 부를 업은 일본에는 세련되고 창의적인 건물들이 웅장한 기운을 내뿜었지만 문제는 일본은 30년 전과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멋진 건물들은 이제 흉물스럽게 변했고 나라의 발전이 없고 임금도 오르지 않으니 사람들의 얼굴에도 그늘이 졌죠. 그러나 한국은 마치 30년 전에 생기가 넘치고 젊었던 일본처럼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건물들에 더해 사람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넘쳐 보이더군요. 아무래도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빠른 성장 속도를 이어나가고 있으니 한국인들에겐 희망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일본 언론이나 제 동년배 사람들은 한국은 후진국이고 가난하다며 떠들어대고 있지만 회사 임원으로서 직원들의 월급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이제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으며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일본의 옛날 영광에 취해 끝까지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두 귀를 막은 채 한국은 일본보다 가난한 국가라고 생각하며 살고 싶었죠. 하지만 직접 마주한 현실은 그러기엔 한국은 너무나도 위대하게 발전해 있더라고요. 남편은 한국의 고도로 발전한 모습을 보고도 그다지 놀라하지 않는 걸 보아 그는 말만 그렇게 했지. 한국은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인지하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같은 아시아인이 맞는 건지 한국인들은 키가 매우 크고 외모도 일본인들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와서 그런지 키가 크고 체격도 매우 컸는데요. 이건 키가 작고 비실비실한 일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매우 늘씬하고 얼굴도 몹시 하얗고 예뻤는데요. 이들은 다들 모델처럼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제야 일본 젊은이들이 왜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하면서 젊은 세대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SNS를 자주 참조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한국을 무시하는 일본의 중장년층 세대와는 달리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을 마치 일본보다 한참 위에 있는 선진국으로 여기고 한국인이 되고 싶다며 한국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 딸 모모코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이러다 일본이 한국의 문화 식민지가 되는 건 아닌지 진심으로 염려됐죠. 그러나 한국을 그저 잠깐 둘러본 것만으로도 적어도 경제력이나 외모 등의 외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은 일본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심지어 남편은 인형같이 예쁜 한국 여자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말과는 다른 한국에 대한 태도에 저는 알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느껴서 남편의 등짝을 강하게 내리쳐버리기도 했죠. 모모코는 동경의 눈빛으로 한국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바빠서 이러한 저희 부부의 소라는 신경조차 안 쓰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이곳저곳을 구경했고 결국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메뉴를 발견하게 되죠. 그건 바로 백반이라는 메뉴였는데요. 처음에 저는 무슨 식당에 메뉴가 하나만 있을 수가 있나 싶어서 당황했는데요. 한국에 내세울 만한 음식이 얼마나 없으면 메뉴가 한 개뿐인지 저는 역시나 근본적인 문화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구나 싶어 우쭐한 채 메뉴를 번역해봤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백반이라는 메뉴는 날마다 메뉴의 구성이 바뀌는 오직 한국에만 있는 형태의 메뉴였고 한국이 내세울 만한 요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이런 메뉴를 내놓게 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떻게 항상 같은 가격에 매일마다 바뀌는 메뉴를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 일본의 음식점에서도 불가능한 메뉴기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마다 다른 구성의 음식을 내놓으려면 요리사의 엄청난 요리 실력은 기본이고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이해와 매번 다른 재료들을 공수해올 수 있는 성실함까지 겸비해야 하거든요. 한국에 이러한 형태의 음식점이 있다는 뜻은 한국은 다양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무궁무진한 요리들이 있다는 소리였고 그만큼 한국은 음식의 진심이자 찬란한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뜻이기에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김치 외엔 별다른 요리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백반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죠. 왜냐하면 백반에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뿐만 아니라 두부조림과 생선구이, 그리고 요즘 일본에서 그렇게나 유행이라는 김치찌개까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의 백반에는 매운맛과 신맛, 단맛, 그리고 고소한 맛이 모두 조화되어 있었고 이건 조화라는 개념이 부족한 일식과 매우 차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향신료와 발효의 완벽한 균형이 있는 김치와 바삭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살로 구워진 고등어의 조화는 매우 대단했는데요. 한창 반찬 투정을 할 나이인 모모코는 이러한 음식에 투정을 부릴 만도 했는데 연신 매워서 콧물을 흘리면서도 김치만은 계속해서 입으로 넣고 있었고 저는 입맛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딸까지 만족시키는 한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밌는 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음식은 수준이 낮다며 한국까지 와서 일식집에 가자던 남편은 백반에 계란찜과 오징어 볶음, 그리고 각종 채소 요리에 걸신이 들린 듯 공깃밥을 비워댔다는 건데요. 그는 공깃밥을 3공기나 비웠을 만큼 한식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듯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 정도로 다양하고 균형적인 요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일본의 음식은 영양소의 불균형이 매우 심해서 일본인들은 키도 작고 왜소한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체격이 다들 모델 같은 이유도 이러한 한국의 우수한 음식 문화 덕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백반식당에서 환상적인 시간을 보낸 뒤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한국인들은 어린 딸 모모코를 그렇게나 귀여워해줬는데요. 한국인들은 모모코가 일본인인 것을 인지해도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줬고 이들의 행동은 마치 네가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상관없어. 한국에서 아이는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는 존재고 아무리 일본인이더라도 역사를 인정하고 왜곡할 마음이 없다면 언제든지 환영해주겠어 라고 말해오는 듯 했습니다. 이건 이유 없이 한국을 비하하던 남편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이었고 남편은 한국인들의 대인배적인 모습에 부끄러워졌는지 모모코가 한국인들에게 환영을 받을 때마다 얼굴이 새빨개지곤 했죠. 모모코 또한 일본의 정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는 다른 한국인들의 포용적이고 환대의 문화가 마음에 들었는지 매우 흥분한 채로 한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고의 여행이 될 거라 생각했던 한국에서 저희는 곧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순간적으로 모모코를 잃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사실 모모코는 전부터 계속 한국의 김밥을 먹고 싶다며 떼를 써왔는데요. 현재 한국의 김밥은 일본 편의점을 아예 점령했을 정도로 일본에서도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딸은 한국 현지에서 제대로 된 김밥을 경험해보고 싶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김밥만은 절대 안 된다며 맹렬히 반대했는데요. 남편은 김밥은 일본 음식이고 한국이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우기는 음식이기에 일본인이 한국 김밥을 먹는 건 자존심도 없는 행동이라며 억지를 부려댔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풀이 죽은 딸을 데리고 카페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 모모코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줄 알았지만 그렇게 1시간이 지나도 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고 저희는 이내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이럴 줄 알았다며 이건 한국인들이 돈을 노리고 모모코를 납치한 것이고 이래서 후진국 한국에 가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며 울부짖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모모코의 휴대폰에 내장된 GPS 추적 기능이었는데요. 다행히 이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는 모모코가 어디 있는지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 GPS는 어린아이가 1시간 만에 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곳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엄습했는데 설마 정말로 모모코가 납치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차량을 이용해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모모코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택시를 잡았고 빠르게 GPS가 안내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모모코는 웬 포장마차에서 태연한 얼굴로 어묵 국물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돈도 없는 딸이 어떻게 이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남편이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딸을 추궁하자 모모코는 그제야 입을 열기 시작했죠. 사실 모모코에겐 한국돈 1,000원이 있었는데요. 딸이 자꾸만 한국돈을 달라길래 그냥 1,000원을 주고 이건 1,000엔의 가치를 가진 큰돈이니까 잘 보관하라고 타일렀거든요. 그런데 1,000원이 정말로 가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던 모모코는 한국 김밥을 못 먹게 하는 남편을 피해서 이 돈으로 택시를 탔다고 했습니다. 모모코는 택시기사에게 1,000원을 건네며 자신이 구글 지도로 찾은 김밥집 위치를 보여줬고 아무래도 한국인 택시기사는 정말로 아이를 위해 기름값 손해를 보면서까지 모모코를 목적지에 데려다준 모양이었죠. 일본이었다면 상대가 어린아이든 말든 민폐라며 욕만 먹고 쫓겨났어야 할 이 상황에 한국인들은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며 끝까지 호의를 베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충격적인 일화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김밥집에 도착한 모모코는 자신에게 남은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김밥집의 창문에 서서 내부에 한국인들이 김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구경만 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 딸에게 무료로 김밥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모모코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곧장 알아챘고 이내 둘은 번역기를 사용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모모코의 상황을 파악한 아주머니는 모모코가 원하는 김밥뿐만 아니라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이 거의 미쳐있다시피 한 떡볶이까지 무료로 내오시며 그야말로 모모코에게 믿기지 않는 친절을 베풀어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아이에게 무료로 음식을 내줄 수가 있을까요? 개인주의에 찌든 일본인들이었다면 아이가 추운 날에 혼자 있든 말든
그저 방해가 된다며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인데요. 하지만 한국인 아주머니는 모모코에게 따뜻한 물까지 내오시며 일본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배려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모모코를 근처의 포장마차로 데려갔다고 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GPS에 찍힌 곳이었고 포장마차 노점상 아주머니는 번역기를 사용하며 놀라운 말을 건네오기 시작했죠. 김밥집 아줌마는 나와 친한 사이인데 아무래도 외국인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근처에 부모님이 있을 거라 판단했나 봐. 아이가 부모 눈에 잘 띄려면 안보단 바깥에 있는 편이 나을 것 같다며 내게 맡기고 가더라. 내가 어묵과 순대를 좀 줬는데 아이가 참 잘 먹더라고. 날씨가 추운데 부모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따뜻한 어묵 국물까지 줬는데도 잘 먹어서 보기 좋네. 저는 순간 엄청난 민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일본에서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민폐는 정말 최악이라고 여겨지고 이건 매우 부끄러운 짓이었는데요. 저와 남편은 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아주머니께 90도 인사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모코가 먹은 음식의 값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죠. 그러나 포장마차 아주머니는 그런 저희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더군요. 그리고 이내 번역기를 사용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건네왔습니다. 그녀는 이건 딸이 귀여워서 준 거니까 당연히 돈은 안 줘도 되고 한국에서는 원래 애들이 먹는 걸로 쪼잔하게 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미안해하냐며 한국에서는 모르는 아이더라도 일단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관용 없는 문화는 아이들마저 숨막히게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로봇 같은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들지만 한국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수준 높은 문화를 통해 계속해서 기적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간 한국을 이유 없이 미워했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죄송하다고 외치며 흐느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남편의 미안하다는 외침은 아주머니께 향한 것이 아닌 그동안 오해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었고 저희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미움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했습니다. 저희의 내면 깊은 곳에는 가난했던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하고 문화적으로도 일본을 종속시켜버렸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그러한 열등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름다운 한국을 미워했던 것이죠. 모모코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여전히 하찮은 생각만을 하며 살았을 거라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해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고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야말로 진정한 일본의 발전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